지내고 계셨죠? 백성문화대학교 미래혁신교육원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비슈 탑 인증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게 뭐냐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스펙을 쌓아서 졸업 인증을 받는지, 졸업을 하려면 졸업 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졸업을 하기 위한 조건, 졸업 인증 어떻게 받는지 그거랑, 그 다음에 졸업을 할 때 우수 인증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이 부분은 이런 게 우수하다, 이 학생은 이 부분이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상위 5% 되는 학생들에게만 인증을 하거든요. 우수 인증.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졸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니까요. 끝까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목차를 볼까요? 목차가 좀 많아요. 빨리 나갈게요.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공교과가 뭔지, 비전공교과가 뭔지, 그리고 전공교과든 비전공교과든 전공 역량과 핵심 역량이라는 걸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량이라는 건 교과목에서 목적으로 하는 어떤 능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전공 역량은 뭐고 핵심 역량이 뭔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졸업 인증이 뭔지 우수 인증이 뭔지, 졸업 인증의 기준이 뭐고 우수 인증의 기준이 뭔지, 이런 거 설명할 겁니다. 이걸 인증을 받아야 졸업하겠죠. 우수 인증도 받을 거고요. 네,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인증해주는 그런 절차, 내용 이런 것들이 비슈 탑 인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슈 탑 인증의 절차를 설명할 겁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증을 받나? 그 다음에 절차를 받는 타임 테이블, 다시 말하면 스케줄이죠. 그러니까 학기마다 뭔가 스케줄이 있겠죠. 졸업할 때까지 스케줄이 있겠죠. 그 스케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인증을 받을 거거든요. 그 타임 테이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학 축하 늦었죠? 죄송해요. 5주가 지났는데도 얼굴을 보고 축하를 못했네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오신 걸 정말 축하해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못 나오셨잖아요. 우리 학교 너무 예쁜데 지금 캠퍼스 꽃 피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 못 보시는 게 안타깝지만 정말 세계 1차, 2차 대전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런 특이한 전 세계 전쟁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의 패닉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한 세대도 참 드문데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이지만 피할 수 없다면 어차피 이 기회를 정말 여러분들은 성장의 기회로, 셀프 컨트롤의 기회로, 그런 기회로 삼아서 슬기로운 졸업 생활을 하시기를 바래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예, 슬기로운 졸업하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내기 학생들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신입생이잖아요. 새내기인데 졸업 생존 전략이에요. BCU 탑 인증제가 뭘까요, 도대체? 예, BCU 탑 인증제라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탑 인재를 이제 양성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요, 이거 3가지 이 목표예요. 교육의 목표가 혁신적인 지성, 글로컬 소통. 글로컬 소통은 글로벌, 로컬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마인드와 또 지협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그런 능력까지, 아주 큰 거, 아주 조그만 것까지 잘 소통하는 그런 인재, 그러면서 또 잘 섬기는, 이 섬긴다는 건 전 세계를 섬기고 국가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다양한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우겠다는 게 우리 백성문화대학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르쳤을 때 정말 잘 그 인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잘 교육이 됐는지 평가하고 인증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육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비슈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학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여러분이 입학해서 졸업 때까지 이 목표로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정말 잘 교육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오케이 패스 그럼 졸업이잖아요. 근데 졸업을 한과 동시에 또 너무 얘가 괜찮은 애야.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땅땅땅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패스로 갑니다. 졸업하는 거 기본이에요. 그래야 졸업이 됩니다.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땅땅땅 정말 우수해 라고 인증해 주는 거 그게 우수 인증. 두 가지 패스로 가는 거를 이제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밟는 거예요. 그게 비슈탑 인증제입니다. 자,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면 또 가면서 계속해서 이해를 해 가시기를 바라요. 교과목이 있어요. 교과목은 전공 교과가 있고요. 비전공 교과가 있어요. 예. 전공 교과가 뭔가 볼까요? 전공 교과, 비전공 교과는 아까 말했죠. 우리 학교가 인재를 뭘 한다고요?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목표를 삼는다 그랬죠. 혁신적 전문 직업 인재, 글로컬 소통 인재, 실천적 섬김 인재. 전공 교과와 비전공 교과에서 모든 목표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교과목들을 운영합니다. 자,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공이 여기에 다 있죠. 예, 학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학교에 4가지 계열이 있어요. 인문사회 계열, 공학 계열, 그다음 자연과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이 중에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학교에 4년제 보이십니까? 4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고 나머지는 2년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2년제, 3년제, 4년제가 함께 다양한 학제가 있는 대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비전공 교과 한번 볼까요? 전공 교과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한 전공 교과는 아까 이 전공들 있죠? 이 전공에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고 듣는 모든 교과, 뭐 학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3학점, 2학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고 그게 전공 교과예요. 근데 비전공 교과는 뭐냐면요. 이런 부서들이 있죠. 우리 학교에 다양한 부서들이 있거든요. 교목실, 뭐 도서관, 산학협력단, 인성개발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가장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취업진로 지원처예요. 취업이 중요하니까. 그죠? 여러분 대학에 오는 60% 이상의 목표가 취업 아닐까요? 더 되나요? 90%인가요? 왜냐하면 진로로 이렇게 4년제 대학에 가는 학생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취업이 거의 한 8, 90% 되는데 그러니까 취업진로 지원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적성 검사, 그 다음에 뭐죠? 뭐 창업하고 뭐 그런 어떤 업체 사람하고 만나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26개인데 이게 뭐라고요? 비전공 교과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개설됐을 때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비전공 교과. 구분되죠? 커리큘럼에서 학점 나오는 게 전공 교과. 각 부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되는 거가 비전공 교과. 비전공 교과는 여러분이 신청해서 듣는 것들이에요. 네. 자, 졸업을 위한 학점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전공과 비전공 교과를 섞어서 해요. 졸업을 위한 학점. 자, 일단은요. 아까 말했죠. 2년제, 3년제, 4년제가 있다고. 이수 학점이 달라요. 2년제인 경우에는 7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3년제는 114, 4년제는 130. 이거 이상 이수를 해야 졸업돼요. F 나오면은 빵점인 거 알죠? 그러니까 학점이 나와서 F가 아닌 다른 학점이 나왔을 때 그 학점을 플러스 했을 때 2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졸업을 하려면 그럼 전공 교과 요거만 이수하면 졸업이 되냐? 아까 아니라 그랬죠? 전공 교과가 있고 비전공 교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섞어서 점수를 이수해야만 졸업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여기서 2년제인 경우 74학점 이상 이수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막 몽창몽창 들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는 안 돼요.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8학점 신청하면 안 돼요. 12학점 이상은 반드시 신청해야 돼요. 근데 또 25학점 신청할 수 없어요. 한 학기 24학점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2에서 24 사이로 수강 신청을 하고 한 학기에 그렇게 해서 요 학점을 다 따야 졸업 조건이 돼요. 예, 졸업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졸업 조건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슬기로운 졸업하기. 전공 역량, 핵심 역량. 아까 전공 교과, 비전공 교과 있었는데 또 역량이 있어요. 전공 역량이 있고 핵심 역량이 있어요. 자, 여기 간단하게 보죠. 전공 역량은 전공 교과에서 배워야 하는 역량. 성악하는 사람은 성악 역량이 있을 거고 뭐 요리하는 외식산업학부 학생들은 요리 역량이 전공 역량에 해당이 되겠죠. 컴퓨터 쪽은 컴퓨터 기술일 거고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각 교과목은 전공 역량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4가지 핵심 역량이 버무려져 있어요. 각 교과목에. 이거를 같이 해야 돼요. 이게 핵심 역량이에요. 혁신, 소통, 관계, 섬김. 그죠? 100세 시대니까 당연히 전공 하나만 해갖고 어떻게 100세까지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공과 더불어서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막 업그레이드도 하고 다른 뭐 전공하고 이렇게 콜라보도 하고 그렇잖아요. 트랜스폼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량을 묶어서 가르치는 게 이제 우리 대학의 4.4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양성하는 이제 유형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전공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핵심 역량으로 버물려서 짬뽕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정한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역량이 뭘까요? 예, 컴petency. 너무 어려운가요? 제가 어차피 이 자료는 여러분 교수님들이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는데 너무 길어요. 복잡하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역량 간단하게 하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지식, 기술, 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생각이 있고 지식, 정보가 있고 기술이 있고 태도가 버무려져서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역량이에요. 이걸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게 이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그리고 전 대학 시스템이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는데 포커싱해서 일들을 처리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발할 역량은 이거예요. 전공 역량,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발전해 나가도록 전 교수님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겁니다. 자, 역량은 삶에서의 역량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어떤 개인의 특성이다. 그렇게 스펜서가 말했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목을 볼까요? 여러분은 교과목이 있고요. 비교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목은 그 수업 시간에 하는 어떤 그런 교과목이 말해요. 아까 그 전공 있고 비전공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렇고요. 교과목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창의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교과목이 있어요. 그 교과목은 전공 역량과 핵심 역량으로 섞어져 있어요. 전공만 배우지 않아요. 이 과목에서 배우는 전공은 영상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제작하는 능력은 창의 아이디어 발굴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하려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콘티를 짜고 그 다음에 그 콘티 짠 거를 어떤 기자재를 써서 어떤 배우들을 컨택해가지고 뭐 이렇게 짜서 만들고 촬영하고 이런 거잖아요. 편집하고 어떤 그런 기술이 전공 역량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우리 대학의 교과목을 짜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기술만 갖고는 안 돼.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려면. 그럼 뭐가 필요해? 정말 이걸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창의 융합 역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촬영하고 뭐 기획하고 콘티 짜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른 어떤 다양한 정보들과 융합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영상 분야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과 접목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거죠. 이게 창의 융합 역량이에요. 그리고 협업 역량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못 하거든요. 그래서 팀으로 작업을 하고요. 예를 들면 치과 홍보 영상을 찍는다. 그럼 치과 기술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융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과 관련된 사람들하고도 협업이 가능해야 돼요. 치과 의사랑도 협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치위생사랑도 협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할 때? 영상 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치과 홍보 영상을 만약에 찍는다면 이런 능력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과목을 짤 때 전공 역량만 하지 않고 그 전공 역량과 할 때 콜라보 할 수 있는 다른 핵심 역량들을 포함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이 짜진다는 거죠. 그게 핵심 역량과 전공 역량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역량들을 합쳐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재를 양성했죠. 혁신, 소통 인재, 성김 인재 이렇게 했죠.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교 과목이에요. 비교 과목에 예를 들면 이런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라는 비교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전공이 없잖아요. 얘는 전공 교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공 역량이 없죠. 핵심 역량으로만 교과 프로그램이 비교과 프로그램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 해결 역량,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니까 예를 들면 문제 해결 역량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공 교과목은 전공 역량과 핵심 역량이 버무려져서 되고 전공 교과가 아닌 비전공 교과, 비교과목인 경우에는 어때요? 당연히 전공이 없으니까 핵심 역량으로만 교과목이 구성돼요. 그렇죠? 이런 게 다 축적되고 모여서 여러분들이 졸업 인증으로 이제 가는데 이렇게 교과목이 짜져 있는지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 학교의 4대 핵심 역량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먼저 볼게요. 창의융합 역량, 그러니까 혁신 역량. 자, 간단하게 하나 볼게요. 4대 핵심 역량이 뭐냐? 첫 번째, 혁신 역량. 그죠? 그 다음에 혁신 역량에 대한 정의가 막 나와요. 이렇게. 다 보세요. 핵심 역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 역량이 있어요. 혁신, 소통, 그리고 자 동글뱅이 쳤는데 잘 보세요. 관계, 세 번째 역량의 관계, 마지막이 자 섬김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혁신, 소통, 관계, 섬김. 이게 네 가지가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에요. 아까 뭐라 했죠? 전공 역량이 있고 핵심 역량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자, 혁신 역량에는 소통, 창의 융합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역량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거기에 하위 역량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하위 역량 밑에 행동 지표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한번 쫙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이걸 하면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걸 좀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교과목이 이제 이렇게 짜질 겁니다. 혁신 역량에는 창의융합, 문제 해결 역량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짜지고 그 다음에 혁신 역량은 뭐냐면요. 새로운 시각에서 혁신적인 사고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냥 기존의 틀에 박히지 않고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이에요. 이걸 키우도록 모든 교과가 짜여질 거고 여러분들이 이 역량이 키워지도록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거예요. 뭔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창의융합 역량이 혁신 역량이 들어가고요. 뭐 생각, 지식, 아이디어를 융합하고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교과, 비교과, 전공, 비전공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역량이 길러지도록 교육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역량을 해요.
자신의 생각 주장할 수 있고 비교 분석하게 되고 의미 있는 둘 이상이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 방법을 생각해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역량이 길러질 겁니다. 자, 그 혁신 역량 중에 또 두 번째 역량이 뭐냐? 문제 해결 역량이에요. 어떤 문제를 딱 봤어. 그럼 그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딱 인식하고 그 문제의 대안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정말 중요해요. 모든 게 여기서 시작돼요. 그 역량을 기르도록 해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이 역량이 길러지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하는 거죠. 자, 문제 해결 역량, 문제를 발견하는 역량, 원인과 맥락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거, 자료 수집하는 거, 이게 혁신 역량의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한 능력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자, 대안도 도출해내고, 그죠? 그 다음에 대안을 실행해보고, 평가해보고, 그죠? 평가해가지고 찾아내고, 이게 이제 혁신 역량이었어요. 그 다음에 소통 역량. 혁신적으로 너무 하는데 옆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해.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소통 역량은 의사소통하고 글로벌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만 소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전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자 봅시다. 소통 역량은 다 아시죠? 국내외, 그러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까지 포함해요. 글로벌 역량까지. 그리고 여러분 소통은 언어만 가지고 소통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비언어적인 태도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그것도 다 소통 역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국내외 다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량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대학에서 길러질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소통 역량에서 의사소통은요, 언어적, 비언어적인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느낌과 표현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상호 교감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는 수용이라는 게 있는데 경청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읽어내고 이해하고 그거를 또 어떤 텍스트, 문자 같은 걸 통해서 맥락을, 의미를 파악하고 이런 게 이제 수용 능력이고요. 전달하는 거는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가 표현해야 되는 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하기도 될 수 있고 제스처가 될 수도 있고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능력. 그 다음에 토론하고 조정하는 거. 자기 서로 상대방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 중에서 절충안을 찾아내고 막 싸우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싸우듯이 토론을 하더라도 어떤 결정적인 거를 조정해서 마지막 파이널 뭐죠? 솔루션, 그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 그게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교과목에서 이런 능력들을 버무려서 전공 교과를 꾸밀 거고요. 그리고 비전교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키우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세팅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열심히 잘해서 정말 능력 있는 인간, 아니 인간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능력 있는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태어나길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되길 바래요. 소통 역량에서는 글로벌 역량이 있어요. 다 아시는 거죠? 글로벌 역량은요, 영어 잘하고 일본어 잘하고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죠? 그래서 글로벌 환경, 문화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언어도 잘하고 제스처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글로벌 역량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이해하고 글로벌 환경, 다문화를 수용하고 외국어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거죠. 관계, 이제 관계입니다.
혁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통도 잘해. 근데 이제 관계는 소통하고 조금 다른데 이제 정서적으로 유대하고 조직을 이해하고 팀워크를 하고 이런 게 관계예요. 소통과 약간 다르죠. 그죠? 한번 잠깐 볼까요? 관계 역량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 협업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예를 들면 혁신적인 능력은 조금 부족한데 아이디어 만들고 막 이런 거 능력은 좀 부족한데 협업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좀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어차피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그죠? 그래서 대인관계 역량이 관계 역량에 포함돼요. 그래서 정서적 유대감을 구성하는 거, 조성하는 거, 갈등을 중재하는 거. 어떤 사람만 있으면 싸우려고 했다가도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문제가 해결돼.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역량이 좀 더 탁월한지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상대방에게 쉽게 접근하고 신뢰감을 형성시키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게 이제 관계 역량이에요. 대인관계 역량. 자, 그리고 중재는 갈등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상호 존중하고 설득해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 역량. 이게 대인관계 역량에 속해요. 관계 역량, 협업 역량 뭘까요? 협업하는 거 당연히 아시죠? 팀워크 하는 거. 그죠? 각자 자기 역할을 나누고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어떤 역량이겠죠. 예. 조직 이해 능력이 먼저 필요해요. 협업하려면요. 그 조직의 목표로 하는 게 뭔지, 그 조직의 문화가 뭔지, 그 조직 구성원들의 특성이 뭔지 이걸 알아가지고 잘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조직 이해 능력. 팀워크 아시죠? 책임감을 가지고 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하고 협력하고 자기 역할을 해내고 이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교과목에서 이 능력 되게 많이 넣을 거예요. 교수님들이. 저는 이제 스마트 미디어 학부 저는 교수인데 거기에서 그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요. 팀워크 능력.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엄청나게 개발해서 나가요. 예. 마지막 섬김 역량. 굉장히 위대한 역량이죠. 섬김 리더십, 사회 공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우리가 살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정의는 공동체 섬김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배양하고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거죠. 대학에서 교육을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사회에 공헌하는 인력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대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아셨죠? 선한 영향력을 키워가요.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섬김 리더십. 섬김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거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기관리.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관리를 못하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자기 관리가 우선 돼야 되겠죠.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자기 셀프 컨트롤 하는 능력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기 관리.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밖에 나가고 싶어도 참고 집안에 있으면 너무 뒹굴뒹굴하면 안 되니까 운동도 하고 시간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기 관리 이걸 해서 리더로서 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조직원들에게 조직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량. 이게 이제 섬김 역량이에요. 타의 모범이 되고 자기 관리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역량. 굉장히 엄청난 역량이죠. 예, 이걸 목표로 여러분들을 교육합니다. 백성문화대학이. 섬김 리더십 역량 볼까요? 뭔가요? 공동체 소명의식을 갖추고 섬김의 자세로 솔선수범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이익도 같이 더불어서 챙길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공동체 섬김 역량이에요. 자기관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감정,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예, 이거. 자기 감정, 기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할 수 있어요. 시간관리뿐만 아니라 감정 컨트롤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뭐 가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이렇게 화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잘 알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삭히는 게 아니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키우도록 해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되면 정말 교육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참 교육은 이런 게 목표가 된다고 봐요. 리더십 봅시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야, 어마어마하네요. 리더가 되려면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미래를 예측하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백성문화대학에서는 그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그 수업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이런 넓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길 바라요. 네.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리더십입니다. 자, 마지막 사회공헌 역량, 지역사회, 국가에, 전 세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거. 사회적 책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이게 정의입니다. 자, 보시고 실천적 봉사 이렇고요. 사회적 책무 이렇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네요. 예, 이러기 위해서 기술 이런 거 당연히. 그러니까는 뭐 사회봉헌 한다고 마음만 착하고 뭐 비전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백성문화대학에 와서 전공과 핵심 역량을 같이 하는 거. 지금 이게 무슨 역량이에요? 핵심 역량. 그죠? 핵심 역량 공부하고 있고 전공 역량은 어때요? 여러분 전공 교과목에서 전공 역량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핵심 역량 네 번째 마지막 핵심 역량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역량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예, 이거는 이제 평가 계획서가 있어서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역량 점수 값을 이렇게 할 거고요. 자, 보셔요. 이제 교과목을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과목 A가 있고 교과목 B가 있고 이렇다 합시다. 각 교과목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공 역량, 핵심 역량으로 섞여 있다고요. 그렇죠? 전공 이거 뭐예요? 핵심 역량 중에 1번 핵심 역량이었죠. 섬김 역량 몇 번이었더라? 4번 핵심 역량. 얘는 1번 핵심 역량. 그죠? 교과목 B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교과목 B는 전공 교과가 아닌가 봐. 비교과인가 봐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전부 다 핵심 역량으로만 들어있네. 이걸 1번 핵심 역량. 얘는 몇 번이었죠? 3번 핵심 역량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얘는 2번 핵심 역량. 4번 핵심 역량은 뭐예요? 성김 역량. 얘는 교과목 X는 핵심 역량으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고 그 점수가 돼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고 그래서 그 각 역량값들이 모여져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수 있냐 없냐 우수한 인재냐 아니냐 이게 이제 점수가 쌓이고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전공 교과뿐만 아니라 전공 역량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혁신, 소통, 관계, 섬김 역량이 버물려진 그런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전공 역량과 핵심 역량이 다 개발이 될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졸업 인증을 받게 되는 거죠. 슬기롭게 졸업하기 위한 가이드 보겠습니다. 졸업 인증이 더 큰가요? 우수 인증이 더 큰가요? 졸업 인증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면 졸업해요. 모두 다 졸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 5% 안에 드는 학생들은 우수 인증을 받을 거예요. 각 전공별로 5% 안에 드는 학생, 전공 역량 부분에 우수 인증을 받을 거고요. 혁신 역량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해. 전교 5% 안에 들어. 그러면 혁신 역량 우수 인증을 받을 거예요. 우리 핵심 역량 4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혁신 우수 인재, 뭐 소통 우수 인재, 관계 우수 인재, 섬김 우수 인재, 전공 역량 우수 인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5가지 부분에서 우수 인증을 받을 거예요. 이게 몇 가지에서 5가지 부분에서 우수 인증을 받을 거예요. 졸업은 모두 다 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인증 절차인데 슬기로운 졸업하기 위한 가이드, 졸업 인증 기준 아까 계속 말했는데 볼까요? 예, 교과가 있고요. 비교과가 있어요. 교과는 뭐라고요? 전공 역량, 핵심 역량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수강 신청해가지고 듣는 교과목. 전공 역량이 있고 핵심 역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비교과는요. 전공 역량 없어요. 핵심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 점수를 취득해요. 그래서 20점, 30점, 40점. 2년제에서 4년제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눈치로 아시겠죠? 2년제는 20점 이상 받아야 돼요. 비교과에서. 3년제는 30점 이상. 4년제는 40점 이상 받아야 돼요. 비교과 뭐라고요? 아까 부서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막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2점짜리, 어떤 프로그램 막 10점짜리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이해 가세요? 2년제는 20점 쌓으면 돼요. 20점 이상 쌓으면 돼요. 근데 우수 인증 받으려면 어때요? 많이 쌓으면 우수 인증 받겠죠.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점수 산식을 보시면 교과, 전공 교과, 아까 왜 수강 신청 해가지고 하는 거, 그 교과에서는 총 역량 시간, 총 시간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획득한 시간, 총 시간 분에 여러분들이 실제 획득한 점수에다 시간을 곱해서 이제 계산한 점수로 할 거고요. 이거는 비교과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점수 쌓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참여 시간. 이게 점수로 환산이 돼요. 값으로. 그래서 그게 점수 산식이 나와서 나와요. 그래서 20점, 30점, 40점 이상 받아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과, 비교과에서 쌓여서 인증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수 인증은요. 아까 말했죠. 졸업 인증 자격을 충족한 학생 중에 상위 5% 그러면 인증을 받아요. 우수 인증을.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BC Honor Membe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BC Honor Members에 들어갑니다. 땅땅땅. 그래서 이 금딱지 딱 해가지고 졸업장과 더불어서 Honor Members에 들어가고 이 인증을 딱 받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이 인증을 가지고 회사에다 딱 나는 소통 인재. 그래서 나는 커뮤니케이션 잘해요. 그죠?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봤을 때 얘는 소통을 잘하는 모양이네.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되게 이렇게 표현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겠구나. 그래서 그 능력을 높이 사겠죠. 그죠? 그렇게 졸업해서 여러분들이 인증을 가지고 우수 인재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교육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은 우리의 뭐라고요? 여러분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자, 그래서 절차를 한번 볼까요? BC탑 인증 평가 대상을 선정해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2년제였다. 그러면은 졸업할 시즌쯤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 입학해가지고 학점을 다 준비한 학생들, 그게 이제 대상자가 되겠죠. 그죠? 그 대상자를 추려요. 학점을 이수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기. 그러니까 이 인증 대상은 누가요? 졸업학기 이수 학생이 돼요. 졸업학. 3년제와 4년제 다 학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학기 대상 학생.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평가를 해요. 어떻게? 교과, 비교과 별로. 그래서 값을 내죠.
그래서 졸업 인증은 패스 됐어. 페일이야. 그러면은 졸업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졸업하게 돼. 그러면은 나가요. 그죠? 졸업 못하네. 그러면 어떻게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아마 교육할 거예요. 재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리고 계절학기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학점이 모자라. 그러면 어때요? 여름학기나 겨울학기 때 계절학기 있어요. 자기가 F 나온 게 있으면 그때그때 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점수가 모자라. 그럼 어때야 될까? 채워야죠. 채울 수 있으면. 그죠? 무슨 사회봉사 점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설 안 될 때 자기가 그 사회봉사 프로그램 막 알아봐가지고 채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다양한 점수들을 자기가 확인해서 채워야 돼요. 재교육을 하거나 점수를 채워서 다시 제출하죠. 그럼 재평가가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자기가 챙기면 좋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졸업을 해요. 그죠? 그래서 평가 시기는 졸업학기가 끝났을 때 이제 평가를 하고 졸업인증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그래서 졸업평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테이블 볼까요? 예측관리 시스템은 입학 시즌부터 시작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돼요. 지금 여러분이 수강 이제 과목 듣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점수가 이제 쌓일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면 점수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F야. 그러면은 페일이잖아요. 학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이 돼야 졸업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쌓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공 교과목은요 70점 이상 돼야지 이제 졸업이 되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쌓일 겁니다. 평균 70 이상 돼야지 되고 그래서 1차 학기 종료할 때마다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거 확인하고요. 이제 평가해요. 교과, 비교과. 그런 다음에 졸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고 졸업학생 중에서 상위 5%에 되는 학생들은 핵심 역량 4개 영역, 전공 역량에서 5개 영역으로 평가해서 인증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퀴즈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아시죠? 백석문화대학 사이버 캠퍼스 거기 가서 질의응답란에 답을 올려주세요. 사이버 캠퍼스 아세요, 여러분? 사이트 주소 아세요?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자, 다시 BS 이게 펜이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BSCU 예. 자, 다시 펜이 제가 일부러 샀는데 잘 안 나오네요. BSCU BCTL bscu.ac.kr 이게 뭘까요? URL 주소예요. 사이버 캠퍼스. 사이버 캠퍼스 URL 주소입니다. BCTL BSCU AC KR 여기 가서 대학생활과 문제 해결에 가서 질의응답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답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퀴즈. 문제가 뭘까요? 이 문제의 답을 올려주시면 돼요. Q1.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 학점은 뭐였죠? 2년제, 3년제, 4년제마다 틀렸죠? 그거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4대 핵심 역량은 뭐였죠? 여러분 우리 학교에 전공 역량과 핵심 역량이 있다고 그랬죠? 전공 역량은 여러분 전공이고 핵심 역량은 4개가 있었잖아요. 뭐뭐 있었죠? 혁신, 그 다음 뭐였죠? 소통, 관계, 섬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4개. 그래서 각 영역별로 우수 인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4대 핵심 역량별로 우수 인재가 4 영역이 나올 거고 전공 역량 부분에서 우수 인재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4 해서 5개 영역에서 우수 인재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졸업을 위한 최소 핵심 역량 성취도 점수는 아까 나왔죠. 2년제, 3년제, 4년제마다 틀렸죠. 기억나요? 한번 보세요. 우수 인증은 무엇일까요? 내가 방금 말했는데 졸업은 이제 졸업 조건이 되면 모두 다 졸업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상위 몇 프로? 그 학생들은 5개 영역별로 출연해서 인증을 주죠. 전공 영역의 우수 인증, 핵심 역량에서 각 영역별로 4개 분야의 우수 인증해서 4개 영역별로 우수 인증이 나죠. 총 5개 영역에서 우수 인증이 나오는 거죠. Q1, Q2, Q3, Q4 여기에 대한 답을 어디다가?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이버 캠퍼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분 대학생활고 문제일기라는 교과목 선택하시고 학습정보에 가서 질의응답 들어가시면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 질의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Q1의 답은 뭐? 이거 이렇게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다 써서 저장, 이거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다 하세요. 아셨죠? 교수님들이 지금 이 자료를 올려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안 올려줘야겠다. 그죠? 여러분들 그 돌아가면서 한번 리플렛이 쭉 돌아가서 다시 듣고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들 헷갈리는 것들을 확인해서 보시기를 바래요. 네.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되고, 자 이제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고품질을 추구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라. 이거 누가 말했을까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자, 여러분은 고화 중입니다. 고품질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고화 중.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